아니,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뭐 개념은 되게 간단하지. 인수분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뭐 4x 플러스 3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다항식을 곱셈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잖아. 맞지? 우리 다 할 줄 알잖아. 어떻게 해야지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 1하고 3으로 둘 다 플러스로 가능하지.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니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고, 그냥 이 개념이 다야. 인수분해 자체는.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려운 단원으로 많이 느끼는데,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이런 다항식들 있잖아.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수라고 하지. 인수. 맞아, 인수. 문을 닫아야지. 인수라고 하지, 그치? 인수. 그래서 아무튼 이런 놈들을 인수라고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인수분해했을 때 이제 요 다항식의 인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1이라는 인수는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덩어리들 있지. 덩어리들. 이 덩어리들도 기본적인 인수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인수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요 둘이 곱한 건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3. 이것도 이제 인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4xy에 2x 플러스 3y. 자, 요런 게 있다고 해보자.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지. 그치? 전부 곱의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야. 이때 인수를 내가 뭐라고 쓰면 돼? 이 다항식의 인수는 뭐가 될까? 이 다항식의 인수는 일단 뭐가 있어? 1이 있고, 그치? 또 4도 있고, 그치? 물론 4는 2의 제곱이니까 2도 괜찮겠지. 맞지? 2도 괜찮고, 또 x, y 아니면 2x 플러스 3y. 일단 이렇게, 그치? 이렇게가 이제 기본적인 인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 가지고 이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식들은 전부 인수가 된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4하고 x를 곱해서 4x, 얘도 인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되게 많지, 인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조합을 할 수 있지. x 곱하기 2x 플러스 3y 이런 것도 이제 인수가 되고, 되게 여러 가지가 인수가 될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인수, 그러니까 요 놈들을 다 쪼개갖고 기본적인 인수를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 얘네들 가지고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전부 인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인수는 찾는 방법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인수분해할 때 조금 이제 실수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3x 플러스 6 곱하기 x 플러스 4가 나왔대.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끝난 건가? 곱의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끝난 건가? 인수분해가? 끝났어 안 끝났어? 소원아,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지? 3, 그치. 여기 있는 3을 다 묶어줘야 돼. 그래서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하게 이제 인수라고 할 수 있겠지. 인수분해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개념 자체는 되게 쉽잖아. 그냥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거. 근데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공통인수로 묶는 방법이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 뭐라고 할까? xy 그 다음 플러스 6x 제곱 요런 게 있다고 해볼게. 요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이걸 인수분해를 해보래. 그럼 뭘로 묶을 수 있을까? 공통인수가 보이나 혹시? 보여? 세연아 보여 안 보여? 공통인수 x로 묶어야지. x로 묶어서 3-7y 플러스 6x.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지. 얘는 더 이상 안 되잖아. 곱셈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요거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과 이놈의 곱의 형태로 표현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끝난 거지.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똑같은 인수를 갖고 있으면 그걸로 묶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준다라는 게 공통인수에 대한 방법인데 지금은 솔직히 좀 쉬운 편이야. 지금 예시 든 건 굉장히 쉬운 편이고 보통 어렵게 나오는 거는 조금 이제 공통인수가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으로 공통인수가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해보지?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요걸 인수분해를 해보래. 그러면 공통인수가 전체적으로 있어 없어? 지금은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이 네 덩어리에 공통인수가 있어 없어? 네 개가 전부 갖고 있는 거. 유준아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없어. 네 개가 전부 갖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는 공통인수가 있지. x가 있잖아, x. 그래서 x로 묶어주면 y-1이 나올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y-1이 하나 또 있지. 그래서 새로운 공통인수가 생겼지. x로 묶고 나니까 y-1의 공통인수로 다시 얘를 묶어서 얘를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통인수가 좀 숨어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너네가 이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게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공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있잖아. 그걸 거꾸로 한 게 이제 인수분해 공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공식이 원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었단 말이야. 저번 단원에서는. 근데 거꾸로 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데 이 완전제곱식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거야.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요게 이제 완전제곱식 형태가 되려면 일단 그냥 뭐 이걸 만족해야 돼. 앞에 거 제곱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 제곱 그런 식으로 만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 일단 너네가 이런 2차식을 만났어. 그럼 요거 인수분해할 때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1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거부터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얼마지? x계수의 반의 제곱이 얼마야? 계산하면 얼마야? 4잖아 4. 이 4라는 숫자가 뒤에 상수항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딱 그렇게 외우면 돼. 알았지? x계수가 1일 때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있으면 얘가 이제 x계수의 절반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실제로 전개해보면 앞에 거 제곱에 곱한 거의 2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막 나오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대로 이제 기억해주면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자 이거 어때?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1 그러면 절반의 제곱을 생각해보는 거지. 절반의 제곱이 있어 뒤에 x계수의 절반의 제곱 뒤에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완전제곱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x계수의 절반으로 이렇게 됐어?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 자 어때? 최고차 한계수 1이지. 그 다음에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나? 있잖아 그지? 어떻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상수항에 있으면 x계수의 절반으로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닐 때가 있거든. 아닐 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9x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4y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얘 같은 경우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 9라는 게 또 이제 제곱수란 말이야. 3의 제곱에서 나오는 저 숫자잖아. 9라는 게.
그래서 이 앞에 거 1이 아닐 때는 일단 앞에 게 제곱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돼요. 지금처럼 제곱수. 그리고 뒤에 것도 어때? 4라는 것도 제곱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이 아닐 때는 앞뒤가 이제 제곱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곱해서 9, 그다음 제곱해서 2 되는 거를 각자 생각을 해보면 3x가 있고 2y가 있잖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일단 의심을 좀 해보는 거지. 제곱하면 9x 제곱, 제곱하면 4y 제곱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이제 가면 되고. 그리고 원래 이거 전개했을 때 곱한 거의 2배가 가운데 숫자가 되잖아. 맞아, 가운데 항이 되잖아. 그럼 곱한 거에 2배를 했을 때 12xy가 나오지. 그치?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 일단 9, 4 나왔으니까 3의 제곱, 2의 제곱 의심하고, 그리고 곱한 거에 2배가 가운데 있으면 얘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얘랑 방법이 조금 다르지. 그죠?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절반의 제곱이 안 돼. 이거 절반하면 얼만데? 12의 절반이 얼마야? 6 제곱하면 36 없잖아. 그치? 안 맞잖아. 그래서 얘랑 규칙이 좀 달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곱수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4분의 25x 제곱에 그다음 플러스 18xy에 플러스 뭐 9y 제곱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2분의 5x 그치? 그리고 뒤에는 3y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 얘가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의심을 일단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곱한 거에 2배를 해보는 거지. 곱한 거에 2배 얼마야? 곱한 거에 2배 15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해. 확인 작업 안 하면 이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 꼭 해줘야 돼. 됐지?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 조금 달라. 그리고 1이 아닌 경우에서 지금 제곱수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제곱수가 또 아닐 수도 있어. 제곱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1도 아니면서 제곱수도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그렇다고 3 되는 거, 제곱해서 3 되는 거, 루트 3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있잖아. 암묵적으로 좀 정해진 룰인데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유리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루트가 포함되지 않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루트가 포함된 인수분해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문제에서 써줄 거야. 문제에서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왜냐면 실수 범위라는 건 뭐야? 실수에는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다음 다항식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이제 무리수도 포함시켜서 인수분해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말이지? 근데 보통은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3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3으로 묶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잖아. 이런 식으로. 됐어?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얘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근데 예시를 잘못 들었네. 다시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이라고 할게. 그럼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자, 얘 이제 최고차 한계수 얼마인데? 이렇게 묶고 나서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1이잖아, 그지? 그럼 절반의 제곱을 써보는 거지. 절반의 제곱. 어때? 절반의 제곱은 얼마야? 4잖아, 그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굳이 나누자면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최고차 한계수가 1일 때는 1일 때 x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면 되고 그 다음 1이 아닌 경우에서 또 2가지로 나뉘는데 제곱수가 있는 경우는 보통 양쪽 제곱수로 많이 나오긴 하거든. 그럼 양쪽 제곱수면 이제 각각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호까지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 확인 작업까지 거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곱해서 2배가 되는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되면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인수분해 안 되는 거고. 됐어?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 아닌데 제곱수도 아닌 경우는 요거는 보통 이제 묶이게 돼 있어. 3으로 묶이게 돼 있어. 그래서 3으로 다 묶어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완전 제곱식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인수분해 해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식 말고 요거랑 비슷한 공식이 하나 더 있잖아. 뭐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러. 얘는 합의 제곱이고 얘는 차의 제곱인데 어찌됐건 둘 다 이제 제곱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 가운데 부호만 어때?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지? 여기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법은 똑같아. 얘랑 방법은 똑같고 부호만 조금 다른 것 뿐이야. 가운데 부호만.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합차 공식이라고 하지. 앞에서 합차 공식으로 전개를 했었잖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개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 건데, 자, 요거는 특징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면 전부 인수분해가 돼. 합차 공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 더 해주고 한 번 빼준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 같은 걸 보면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 경우는 앞에 거 x랑 뒤에 거 2를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 한 번은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별거 없지? 합차는 되게 쉬워. 제곱 마이너스 제곱만 잘 확인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9x제곱 마이너스 16y제곱이 있어. 이건 뭐라고 써주면 될까? 9x제곱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보통은 전체 제곱으로 표현해주는 게 보기가 편해.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9x제곱이니까 3x의 제곱이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16y제곱은 뭐야 그러면? 4y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앞이고 얘가 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3x 플러스 4y, 그 다음은 한 번은 빼준다. 3x 마이너스 4y.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보통 얘 같은 경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곱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얘도 지금 제곱수잖아. 그치? 숫자로 따지면 제곱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가끔 제곱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2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경우. 이런 경우거든. 근데 이거는 뭘로 또 묶을 수 있어? 뭘로 묶을 수 있지? 보이는 거 없어.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치? 3으로 묶어줘.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 이제? 4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도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는 거 아니야? 1도 제곱은 어차피 그냥 1이니까.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2x 플러스 1하고 그 다음 2x 마이너스 1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돼. 됐지? 그래서 제곱수가 아닌 경우는 보통 이제 많이 묶이니까 묶고 나서 다시 보면 제곱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식은 이제 이런 거지.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자, 이것도 우리가 외운 공식이잖아. 앞에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이렇게 외운 공식이란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게 곱자리고 앞에 있는 게 합자리로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더 곱해서 a, b 나오고 합해서 a 플러스 b가 나오는 그 두 개의 숫자를 찾아서 그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보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같은 거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게 뭐 있어? 두 개가 찾아봐봐.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마이너스 2. 4이 부호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로 가지, 그지? 여기는 이제 xx 해서 이제 요걸 인수분해를 이대로 가는 거지.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뭐 너네가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우리가 뒤에 요 뒷단원에서 2차 방정식을 이제 또 다루기 때문에 요 식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굳이 외운다, 뭐 억지로 외운다기보다 그냥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좀 습득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 플러스 6이 있대. 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곱해서 6 더해서 마이너스 5 뭐 있을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있겠지, 그치? 그럼 얘는 이제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지. 쉬워 되게, 그치?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거는 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숫자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제 약수도 되게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좀 많이 헷갈리긴 하지. 그러니까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경우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찌됐거나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은 똑같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자, 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144 뭐 이런 게 이제 좀 많이 좀 그렇지. 곱해서 144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0 돼야 돼. 곱해서 144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치? 얘는 12의 제곱이다 보니까 약수가 너무 많아. 12 자체만 해도 약수가 6개잖아. 그치? 너무 많단 말이야.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4. 그치? 마치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래서 x 마이너스 6하고 x 마이너스 2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대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는 내용이고. 그 다음 지금 내가 한 거는 이게 최고차 한계수가 마찬가지 다 1일 때. 1일 때는 좀 간단하고 최고차 한계수가 이제 1이 아닌 경우가 좀 복잡하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니까 또 빡시네 이거. 4x제곱에 잠깐만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네. 플러스 4x 마이너스 15 이런 거. 자 이거는 좀 더 까다롭지. 일단 곱해서 4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아야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두 개의 숫자를 찾은 후에 이렇게 x자로 곱한 결과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4가 나와야지. 요 놈이. 그치? 요렇게 가야 돼 얘를 무조건. 원래 얘도 이렇게 하는 거긴 한데 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뒤에 것만 잘 보는, 그러니까 뒤에 것만 보는 거거든. 여기는 어차피 곱해봐야 1이니까 그냥 1, 1이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좀 더 복잡하지.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을까? 2랑 2, 2 또 5, 3 어디가 부호는 어떻게 돼? 부호 3이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0이니까 4가 되잖아. 그치? 곱하면 마이너스 15고. 그럼 이제 이대로 2x 플러스 5하고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대로 가는 거지. 요렇게. 여기 x가 여기 붙을 거니까. 이렇게. 맞지? 그리고 이렇게 x자로 곱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걸 분배할 때 여기 있는 2x가 누구랑 곱해져? 분배할 때. 가운데 x항을 찾는다고 생각해봐. x항. 그럼 분배할 때 2x랑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3이랑 곱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2x 플러스 5 여기잖아. 2x 플러스 5 여기 있는 2x가 마이너스 3이랑 곱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2x는 누구랑 곱해? 5랑 곱해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곱해서 10x 마이너스 6x에서 4x를 만드는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x자로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치? 그래서 이 방법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하나 더 해볼까? 이거 만들기 빡신데. 뭐였지? 잠깐만. 요 놈 한번 해볼까? 얘 어떻게 될까?
뭐야? 2는 쉽잖아. 뭐밖에 없어. 2는 뭐밖에 없어? 1, 2밖에 없잖아. 아, 그렇지. 얘는 2, 3. 보호는? 그렇지. 이렇게. 그래야 4 빼기 3이니까 1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이대로 x 플러스 2하고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됐지? 이렇게. 그래서 곱셈 공식을 이용한 그 인수분해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됐지? 앞에서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는 변형 같은 것도 했지만 변형이라는 것 자체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변형이랑은 관련이 없고 그냥 곱셈 공식 그냥 딱 배웠던 그 5가지 있지. 원래 우리가 외웠던 건 1번부터 곱셈 공식은 4번까지 외웠잖아. 5번은 그냥 전개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딱 이 5가지에 대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에 대한 이제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가 이렇게 2번째 방법. 그리고 3번째 방법은 되게 많지. 치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 치환. 치환이라는 건 이제 보통 공통 부분이 있을 때, 공통 인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공통 부분, 공통 인수를 치환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보통은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개만 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래. 그러면 이걸 일단 원래는 전개를 하고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드니까 x 플러스 3이 지금 공통 부분으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적당한 문자로 치환을 좀 하는 거지. 복잡한 식을 잠깐 간단하게 치환을 해버리면 요 식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방금 전에 했던 그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뭐 있어? 뭐 있을까? 곱해서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 되는 거.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뭐야? a 마이너스 1하고 a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a를 돌려줘야 돼. x 플러스 3으로. 그래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3, 3 까지고 요거 계산하면 얘는 x 먼저 쓸게. 그리고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난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는 거 이런 게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 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 괄호가 몇 개 있는 거? 이런 식으로 4개 있는 거. 얘는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지, 지금 뒤에 마이너스 3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일단 전개하지? 뭐 전개부터 해야 되니까. 뭐랑 괄호가 4개 있으면 어떻게 해? 2개, 그치? 2개씩 전개를 할 건데, 그 2개를 잡는 기준은 상수끼리 더해서 같은 거. 그치? 맞아. 상수의 합이 같도록 2개씩. 맞지? 그래서 몇 번째 전개하는 거야? 첫 번째랑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치? 더해서 5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전개를 해야 공통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걸 이제 또 a라고 잠깐 치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4하고 a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전개를 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에서 3 빼니까 21이네. 인수분해 어때?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돼, 안 돼? 7, 3으로 잘 되지. 기가 막히지. 그럼 얘는 a하고 a 플러스 7하고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돌려줘야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하고 잠깐 여기다 밑에다 쓰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하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치? 여기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딱 형태가 이런 형태랑 비슷하니까 한 번 더 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되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요거는 돼, 안 돼? 안 되지. 얘도 어때? 얘도 안 돼. 그럼 이대로 그냥 인수분해가 끝인 거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환을 이용한 인수분해는 요 정도. 요게 좀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네 번째는 이제 항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항이 4개일 때. 요것도 우리 많이 했었지. 항이 4개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두 개씩 묶거나 아니면 3개 하나로 묶거나. 둘둘일 때는 뭐야? 뭐 있을 때? 공통인수로 묶는 거고, 그 다음 셋 하나는 완전제곱식이라고 했지. 완전제곱식에 이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 공통인수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썼던 그 예시 있지. 뭐 이런 거랑 비슷해. 이거야, 이거. 항이 몇 개야, 이거? 항이 몇 개야? 4개잖아, 4개. 그래서 공통인수로 2개씩 묶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에 y-1이고 얘는 -1로 묶어주면 y-1이 나오잖아. 그러면 새로운 공통인수가 또 나온단 말이야, 지금처럼. 그래서 y-1로 다시 묶어서 x-1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첫 번째 둘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셋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제곱식이 들어있는 경우인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같은 거. 자, 얘도 항이 몇 개? 항이 몇 개야? 4개잖아, 4개. 그치? 항이 4개인데 여기서 얘하고 얘를 보면 이 식이 뭔데? 이 3개의 식이 뭘로 돼? 요 3개, 이렇게 3개. 무슨 식이야 이게? 완전제곱식이지, 그치? 최고차항계수 1이고 절반의 제곱이 뒤에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 뒤에다 써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더해주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y 이렇게 한번 나오겠지. 그리고 이걸 쓸 때는 보통 우리 문자를 앞에다 좀 쓰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정리까지만 잘 해주면 돼. 이렇게. 됐지? 그래서 둘둘 아니면 셋 하나로 인수분해 해주면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셋 하나를 일단 찾으면 돼.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있으면 셋 하나로 가고 없는 것 같으면 둘둘로 가는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면 완전제곱식으로 어떻게 좀 보다 보면 조합할 수 있잖아,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그럼 이건 완전제곱식으로 가는 거니까 셋 하나로 가는 건데 얘는 아무리 봐도 완전제곱식이 나올 그 건덕지가 없지. 맞지? 뭐 절반의 제곱이라든지 뭐 제곱수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둘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을 얘로 보는 거야, 얘로. 셋 하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무조건 둘둘이고.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이 없으면 둘둘이고 있으면 셋 하나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항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항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의 종류도 보통 2개 이상이거든. 2개나 3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요 경우는 이제 문자의 종류도 문자가 거의 뭐 2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그러니까 문자가 2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절대 없어. 2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둘 중에 아니면 뭐 셋 중에 하나의 문자를 골라서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쭉 해주면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좀 보여.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생각하기 빡신데. x제곱에 이게 빡신데 너무 빡신데 마이너스 2xy에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제곱에 뭐 이렇게 다 해보자. 대충 이렇게 있어. 항이 몇 개야 이게?
6개지, 6개, 그지? 6개. 그래서 얘는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주면 되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럼 x제곱에, 요거 x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7에 x,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보면, 플러스 7y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면 요 뒤쪽 상수항 쪽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나와.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1하고 6으로 되겠지. 그래서 얘는 y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6으로 될 거야. 이렇게. 됐어? 그치. 잠깐만. 이렇게 바꾸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통째로 이제 이거랑 똑같아. 이거 지웠네. 우리 곱해서 얘 되고 더해서 얘 되는 거 찾는 그 인수분해 있었잖아, 그지? 곱해서 얘 되고 더해서 얘 되는 거, 그 숫자 찾는 거.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제 식으로 바뀐 것 뿐이야. 곱해서 이거 되는 식 2개 찾았고 더해서 이거 되는 식 찾으면 돼. 그럼 이거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오냐? 이거 둘이 더하면 얘가 얼추 나오긴 하지, 그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x제곱은 당연히 xx 이렇게 나오니까 이대로 인수분해하는 거야. 똑같아. 그 x자형 분리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데 이제 숫자 대신 식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해진 것 뿐이야.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하면 x-y-1하고 x-y-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보통 이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야.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 이거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때마다 그냥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 공통인수로 묶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요 뒤에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든 어쨌든 보이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 종류는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지금 5가지로 이제 내가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한 가지 방법씩 나오는 게 아니라 이 5가지의 방법이 섞여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 공통인수를 하면서 동시에 공식도 이용하면서 내림차순 정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항이 4개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섞여서 나와서 그래서 되게 어려워. 여기가 너네한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거야. 종류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이거는 진짜 연습밖에 없어. 최대한 많은 유형을 풀어보고 많이 익혀야 그래야 너네가 다른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이렇게 했었지 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긴 진짜 많이 풀어보는 거밖에 없어. 경험으로 이제 푸는 거야 여기는. 됐어? 나중에 그 고등학교 올라가서 인수분해 단원이 또 있거든. 인수분해라는 단원 자체가 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번 더 해. 똑같이 하긴 하는데 이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좀 더 추가가 되겠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운 곱셈 공식 있잖아. 곱셈 공식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한 번 더 배운다고 했는데 추가로 외우는 공식들이 10몇 개 된다고 했잖아. 그것들이 이제 여기 그대로 인수분해 공식 방법으로 이제 추가가 또 될 거고 그리고 새로운 식들도 좀 나올 거야. 처음 보는 식들도 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소연아, 알았지? 그래서 중3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좀 올라가서는 나중에 좀 더 많이 배울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지금 인수분해 한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 말 그대로 공식 있지. 공식 아까 공식 2번째 방법 있었잖아. 그 2번째 방법에서의 그 공식을 활용해서 뭔가 숫자를 좀 계산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48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48 플러스 4가 있다고 해봐. 플러스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걸 계산을 하래. 그럼 48을 생으로 제곱하고 4 곱하기 48을 한 다음에 4를 더하면 너무 빡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당히 인수분해로 생각하는 거야. 48을 잠깐 A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니까 이게 무슨 식이 돼? 완전 제곱식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A 플러스 2의 제곱. 근데 A가 뭐였는데? A가 48이었잖아, 그지? 48. 그럼 결국 48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뭐야? 50의 제곱인 거지. 그치?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쉽지. 50의 제곱이 얼만데? 2500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이게 훨씬 쉽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인수분해가 되는 식의 형태를 이제 주어주고 얘를 계산하시오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170번부터 좀 보면. 다음 중 이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 그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야. 인수분해해서 인수인 걸 찾아라 이런 말인데. 항이 몇 개야? 항이 몇 개지? 4개. 그럼 어떻게 해? 섞였구만. 항이 4개면 둘둘 아니면 셋 하나라고 했지. 그 내림차순 정리는 항이 5개 이상. 오케이? 근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공통인수 4가 있지, 그지? 4로 좀 묶어봐. 그럼 xy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리고 이제 항이 4개니까 둘둘 아니면 셋 하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셋 하나를 갈 수 있나? 완전 제곱식이 없잖아, 아무리 봐도. 맞지? 그러니까 둘둘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둘둘을 어떻게 갈 거야? 몇 번째, 몇 번째? 공통인수를 찾아야지. 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인수. 뭘로 갈래?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네 번째? 얘랑 얘는 공통인수가 없는데? 아니, XY하고 6이랑 무슨 공통인수가 있어? 뒤질래? 1하고 1번하고 2번, 1번, 2번, 1번, 2번 뭘로? X로 묶어주면 Y 플러스 3이네. 그럼 3, 4번은 뭘로? 3, 4번은 마이너스 2로. 그럼 Y 플러스 3이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야. 그냥 공통인수가 있는 걸로 일단 해보는 거야. 얘하고 얘는 공통인수가 아예 없잖아. 묶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하고 얘 아니면 얘하고 얘 둘 중에 되겠지. 그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얘하고 얘로 해도 되긴 해. 인수분해가 되긴 해. 지금은 아무튼 근데 얘하고 얘랑 했으니까 여기서 y 플러스 3으로 다시 묶어주면 어떻게 돼? y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이제 중괄호는 필요가 없으니까 뭐 자리 좀 바꿔서 x 마이너스 2랑 y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겠지. 됐어? 그럼 인수가 아닌 건 몇 번이야? 아닌 거. 인수가 아닌 거. 어? 1번, 3번. 그치? 1번, 3번이지. 1번, 3번. 맞지? 아니, 눈깔이 있으면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1번하고 3번. 2x는 못 만들잖아. 그치? x-2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2는 여기 4가 2개니까, 4가 2가 2개니까, 여기 하나랑 x-1 곱하면 되고, 그 다음 5번은 얘 곱하면 되고,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1번, 3번은 불가능하지. 그 다음 73번. x 플러스 3이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 공통인수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플러스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다른 건 뭔가 있겠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충 보면 2차식이잖아. 2차식. 얘는 1차식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1차식이 되겠지. 1차끼리 곱해야 2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이걸로 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지. 3x 제곱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a 때문에. 맞지? 거꾸로 이제 이거를 분배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3x 제곱이 있잖아, 여기. 그럼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3x가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6이네. 그럼 여기에 뭐 있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2 있으면 되겠지.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값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a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에 9x니까 7. a 값은 7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4x제곱 플러스 17x 플러스 b. 얘도 x 플러스 3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공통인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뭐 있어야 돼?
4x 그 다음 여기는 이거는 뒤에 b가 없네. 가운데 17로 나와 있네. 저걸로 힌트를 얻어야지. 이렇게 곱하면 얼만데? 12 이렇게 곱해서 더해서 17 돼야 돼. 여기 얼마 돼야 돼? 플러스 5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b 값은 얘랑 곱한 값이니까 b는 얼마? 15 이렇게 구할 수 있지. 그래서 a, b의 합은 22 이렇게 나오겠네. 알지? 그 다음 82번 한번 보자. 항이 몇 개야? 4개. 둘둘 아니면 셋 하나. 어떻게 할래? 뭘로 갈래? 둘둘 아니면 셋 하나. 뭘로 갈래? 셋 하나. 누구? 몇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셋 하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 16이네 앞에가. 그지? 4x 그 다음 또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의심할 수 있지. 곱한 거에 2배 맞아? 맞지? 그지? 그럼 됐지. 25는 5의 제곱. 그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한 번 더 해주면 플러스 5, 한 번 빼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분해 끝인데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a 값은 4고 b 값은 5, 그 다음 c 값은 1이겠네. 그래서 이 세 개 다 더하면은 10인가 나오겠지. 됐지? 다음 87.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래. 그치. 이거는 무슨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어? 보니까. 무슨 공식? 뭐? 딱 보니까 뭐야?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거 있어? 합차! 합차. 아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게 많은데? 19 플러스 16하고 19 마이너스 16 그리고 13 플러스 10하고 13 마이너스 10 그리고 7 마이너스 플러스 4하고 7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 얘는 뭐 지금 짝꿍이 없어. 그냥 냅두면 되지 일단.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하면 얘네 근데 차이가 다 얼마야 얘는? 이 다 얼만데? 전부 다 3 아니야 3? 맞지? 그럼 3으로 또 이게 묶을 수 있잖아. 3, 3, 3 묶어주면 3에다가 19, 16 더하면은 35에다가 그 다음 이거 더하면 23 그 다음 더하면 11 나오겠네. 이렇게 요것만 계산하면 되지. 요건 뭐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58에다가 11 더하면은 69에 3 곱하고 1 더하래. 그래서 3, 9, 27 3, 6, 18 207에다 1 더하니까 208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90번 a 플러스 b가 4고 ab가 2일 때 저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딱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치? 합차 공식으로 생각해서 한 번은 더하는 거지. 더하면 4a 플러스 4b 그 다음 한 번 빼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나오니까 여기 앞에 있는 4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뽑아주면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a 플러스 b를 알고 있어. 4라고. 그럼 우리는 얘만 찾으면 끝이란 얘기네. 그치? a 마이너스 b. 그럼 a 마이너스 b를 찾기 위해서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좀 이용해야 돼. 얘는 뭐야? 이거는 a 뭐였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그치? 요거였지.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 왜냐면 요거 4로 알고 있고 얘도 2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면 8이잖아. 그치? 그럼 제곱해서 8 되는 a-b 값은 2루트 2가 있겠지. 루트 8이니까. 맞지? 그리고 문제에서 a가 b보다 뭐가 돼? 작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겠지. 이런 거 잘 봐야 돼. a가 b보다 작다 했잖아. 그럼 a-b는 당연히 음수겠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다 곱해버리면 얼마야? 64루트 2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자. 네. 자, 저 시계값이 소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x, y 순서상 개수를 구하라.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y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6이네. 요거. 이게 소수가 된대. 일단 해볼게. 얘도 지금 얘는 아까 내가 예시를 들었던 그 치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잠깐 a로 치환을 해서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면 8이 16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a 마이너스 8하고 a 플러스 2로 가능하다는 얘긴데, 그럼 a를 다시 돌려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8하고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요 값이 이제 뭐라 했냐면 문제에서 소수가 된다고 했거든. 소수가 되게 하는 이제 x, y 순서상 찾으라는 얘긴데, 소수라는 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연수 얘기하는 거야. 자연수에서 소수 얘기하는 거야.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야, 약수가. 그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소수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는 둘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야? 너 생각해봐. 만약에 5라는 것도 소수잖아. 그치? 5가 소수잖아. 그럼 이거를 니네가 자연수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해봐. 뭐라고 할 수 있어? 1 곱하기 5밖에 없잖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란 얘기야? 반드시 1이란 얘기지. 그치? 소수는 모르니까 1이란 얘기야. 근데 우리 소수라는 건 최소 몇 이상이지? 소수는 최소가 얼마야? 제일 작은 소수가 2잖아. 그치? 2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둘 중에 더 작은 게 무조건 1이란 얘기지. 그럼 둘 중에 작은 놈이 누군데?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게 더 작지.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1이란 얘기지. 됐어? 그러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이 1이란 얘기는 x 플러스 y는 9란 얘기잖아. 맞지? 그럼 x 플러스 y가 9, 얘가 9가 되면 9 더하기 2니까 11. 소수 맞잖아. 그치? 되는 거지. 그럼 조건 만족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가 9 되는 순서상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럼 x 플러스 y가 9 되는 순서상, 자연수 순서상은 1,8부터 어디까지 있겠어? 1,8부터 8,1까지 있겠지. 몇 개 있어? 그래서 8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8개. 그래서 8개가 답인데, 근데 잘 봐. 이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은 x, 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 이것도 결과가 얼마야? 이거 결과 얼마야? 5잖아.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음수 쪽으로도. 맞아? 그럼 이렇게 이런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 왜냐면 x, y가 자연수라고 했지 이게 자연수란 말은 아니잖아. 그치? x, y가 자연수라고 한 거지 얘가 자연수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근데 잘 봐. 얘 같은 경우는 거꾸로, 그럼 둘 중에 반드시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거든? 둘 중에 반드시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 소수가 얘보다 오히려 크기가 더 어때? 마이너스 소수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어때? 얘가 얘보다 어때? 작잖아, 더. 그치? 그러면은 둘 중에 마이너스 1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누가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쪽을 생각했을 때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마이너스 1이 되겠어? 뒤에 거지, 그치? 왜냐면 이번엔 오히려 큰 게 마이너스 1이겠지. 작은 게 마이너스 소수일 거고,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일 가능성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소수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걸 넘겼을 때 어때? 얘가 자연수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3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엔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됐어? 근데 이게 식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x, y가 자연수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1 곱하기 소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소수도 생각을 해줘야 돼. 됐지? 그래서 아닌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8개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됐어?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3이면 얼마야?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11 아니야? 그럼 소수가 되긴 하잖아. 그치?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것도 생각 잘해야 한다고. 그치? 하나 또 있네. 요것도 한번 보자. 자연수 3의 8제곱-1은 75보다 크고 95보다 작은 자연수 n으로 나눠 떨어진대. 이때 서로 다른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래. 3의 8제곱-1을 얘를 이제 그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얘가 또 3의 제곱 플러스 1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또 이제 3 플러스 1하고 3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결론은 3의 4제곱 플러스 1하고 제곱 플러스 1하고 3 플러스 1하고 3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2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82란 얘기거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요 숫자가 75보다 크면서 95보다 작은 자연수로 나눠 떨어진대. 그래서 자연수 n으로. 그러면 얘네들 가지고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이때 서로 다른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래. 뭐가 있어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일단 바로 보이는데 82. 그치? 82 하나 있고 또 이걸로 만들 수 있잖아. 얘는 이제 41 곱하기 2니까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혹시? 곱해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끔. 80 되나? 80 어디? 80? 4, 2, 8, 80? 괜찮네. 이거 3개 곱해서 80도 가능하네. 또 있나 혹시? 여기에 곱하기 2 곱하기 5에 2의 제곱 곱하기 2. 그러니까 2가 총 하나, 둘, 셋, 넷, 5개네. 5개에다가 5 곱하기 41이네. 그럼 여기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있어? 16에다가 뭘 곱하면 80. 이게 16 곱하기 5가 80이네. 또 있나? 더 없어? 41 곱하기 2는 82고, 그치? 그 다음에 2의 5제곱 32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그치? 2의 4제곱 16 곱하기 5가 80이고. 없네. 이거밖에 없네. 2개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요거 2개가 답이지. 더하면 162가 답이겠지. 됐어?